자, 이제 11페이지를 보세요. 11페이지에서 3번 등록돼 있고 1번 굵은색으로 1번 밑에쯤에 등록 신청돼 있죠? 했던 건데 한번 정리해 보면 등록 신청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그랬죠. 양다리 걸친 것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도 안 되고 개인들은 공인중개사만. 안 그러면 법인 만들어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법인일 때는 당연히 본사 소재지예요. 주된 사무소가 본사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관청 그러면 장이 관청이다. 시군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장은 구가 없는 시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시라도 구가 있으면 안 된다. 반대로 하면 구청장이면 무조건 되는 거고 자치구 구청장이든 비자치구 구청장이든 상관이 없고 내 직함이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 넘겨보시면 2번 등록 기준이 있어요. 굵은색으로 2번 등록 기준. 반가로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4가지 등록 기준 우리가 배웠었죠. 전 시간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일 것. 2번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수료하고 실무수습이라는 게 신설이 돼 있어요. 실무수습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한다. 실무수습. 3번 사무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거 당연히 되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사용 승인 이런 거 받았으면 다 되는 거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부터는 다 되는 거고 근데 무허가 건물 안 되고 가설 건축물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용권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에서 사용권은 넓게 인정이 되겠다. 그렇게요. 사무소는 항상 똑같아요. 개인 사무소건 아니면 법인 사무소건 법인의 분사무소, 지점이건 사무소는 항상 똑같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거 되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사용 승인 이런 거 받았으면 되는 거고 또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사용권도 넓게 인정되는 거 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이 등록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등록은 안 된다고요. 등록 결격 사유에서 시험 볼 수는 있지만 반가로 2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옆에 넘어가서 13페이지에서 3번 등록하고 서면 통지예요. 등록하고 서면 통지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좀 동그라미를 칠해주세요.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줘요.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중요한 숫자가 우리는 7일 그리고 10일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숫자가 우리는 숫자, 뭐 날짜 이런 거 다 중요해요. 7일.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우리에게 해줄 때. 정부가 우리에게 해줄 때는 우리 성격 급하니까 빨리빨리. 반대로 우리가 할 때는요. 여유 있게 10일. 우리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해주라고요. 7일. 그래서 지금 또 서면 통지도 우리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등록관청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지.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예요. 10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때가 우리가 관청 상대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할 때가 여유 있게 10일인 거고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분사무소 지점이에요. 지점 만들면 신고 필증을 우리에게 줘요. 관청에서 신고 필증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언제까지? 7일. 왜?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줘야지. 7일. 사무소가 이사 가요?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 가면 이사 갔다고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 우리가 관청에 신고해요. 언제까지? 10일. 우리가 하는 거니까. 또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해줄 때는 빨리빨리 7일. 우리가 할 때는 여유 있게 10일. 지금 서면 통지는 우리에게 해주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줘라. 7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그 4번에 있는 등록증 교부까지가 7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서면 통지가 있잖아요. 이 서면 통지까지가 7일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서면 통지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래서 서면 통지 받기 전에 중개업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랬었고 3번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보증, 보험이라 그랬어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험 들어야 되는데 보험 들은 시기가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X.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들 수 있는 보험이니까. 근데 4번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이죠. 근데 인장 등록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인장 등록만 같이 해야 한다. X였어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서면 통지 받은 뒤에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됐고. 그 다음 4번 등록증 교부. 등록증 받으면 그때부터 업무 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들고 인장 등록하는 거를 등록증 교부 전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전후로 등록관청. 공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 하는 건 업무 보증. 보험 들었나 확인을 뜨고 등록증을 줘라. 보험 들었나는. 안 들었으면 안 주는 거고 인장 등록은 확인 떠라 이런 말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없다고요? 등록증에 인장을 찍고선 주면 되니까 굳이 확인을 뜰 필요가 없잖아요. 찍고 주면 되는 건데. 그 다음 니은은 등록대장에 기재를 하고 줘라. 등록대장 공적인 장부에 적을 거 적고.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로 작성 관리하라고요. 손으로 쓰지 말고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게 컴퓨터로 작성 관리해라 그런 말이고. 후회하는 일은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증 교부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는 거. 한 달치를 모아서 11월 달에 준 거는 다 모아서 12월 10일까지 10일 이내 X였어요. 등록증을 줄 때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방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가는 거죠. 결격 사유 들어가는 거죠. 5번부터는 결격 사유인데 우리 옆에 12페이지에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기준을 안 배웠어요. 지금 5번 결격사유 효과 들어가기 전에 다시 옆으로 와서 12페이지에서 방가로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절차 똑같다고요. 법인 만들어서 할 때 일단 법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법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등록 신청 질러놓고 나중에 법인 만들고 이게 아니라 순서가 법인 만든 다음에 법인으로 등록 신청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할까요? 마찬가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똑같다고요. 다만 그 사무소가 본사라고요. 본사. 법인은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역시 시장 똑같아요. 구가 없는 시 시장. 구청장이면 다 되는 거 똑같고.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 심사하는데 이 등록 기준이 다른 거고요. 더 많잖아요. 법인이니까.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기준 4가지 아까 배운 거 그 4가지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응용을. 그러면 공인중개사 할 때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일 것. 요거 응용을 하면 어떻게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이 나와야 돼요. 이제 방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이라고요. 근데 법인인데 공인중개사가 설마 한 명?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아야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법인 등록 기준이에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첫 번째. 대표자는 사장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 어떻게 제외. 사장님 빼고 이거 포함 X. 올해도 나왔었죠. 이것도 포함으로도 나온 적 있고 주의하시고 사장님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 좀 드린 것 같은데 사원 그러면 이사급이라 그랬어요. 이사급. 직원이 아니라 사원은 이사급. 직원들은 뭐라고 불렀죠? 고용인이 직원이고 사원은 이사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사다. 이사. 이사들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돼요. 3분의 2 이상 공인중개사 것. 이게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이에요. 개인은 그냥 나만 공인중개사 하면 되고 법인 만들 때는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고 사장님 빼고 제외하고 이사급들이 3분의 1 이상이나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설명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요? 포함 X. 사장님 빼고 계산하라고요. 제외. 2번 나온 적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3분의 1 이상인데 개정 전에는 과반수였어요. 과반수. 그럼 뭘까요?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완화가 된 거죠.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시켜 준 거예요. 2분의 1 초과였다가.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자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있고 또 대표자 아닌 사람이 몇 명이냐면 9명이 있대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얘는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장님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자 제외 빼고 이 9명 중에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인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 3명. 최소 3명은 돼야 한다고. 최소 3명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 할 필요 없다고요. 최소 3명이면 되는 거고. 이런 건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자 한 명이 있고 대표자 아닌 사람이 7명이 있대요. 치사하게. 그럼 대표자 문제가 안 된다고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응? 문제는 7명 중에서 사장님 빼고 7명 중에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인가? 똑같이 하면 되죠. 곱하기 3분의 1. 얘는 약분이 되는데 약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7을 3으로 나누는 거죠. 7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얼마? 2.3 저 좀 말려주세요. 나누기가 안 돼요. 2.33333. 요거 이상 그러면 몇 명? 3명이란 얘기죠. 3명 이상 그러면.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사람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2.1 이상 그래도 3명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살리자. 그거 주의하시죠. 요거 꼭 쉬는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나왔을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다고요. 약분이 딱 안 되는 순간에. 시험장에서는 별거 아닌 건데 최소 3명이면 된다 그런 말인 거고. 됐고.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두 번째 실무교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교육, 실무수수 포함하는 거 1년 이내 받는 거 마찬가지로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 응용해서 이게 나왔고 이제 실무교육 응용하는데 실무교육 받는 사람이 한 명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받냐면 이번에는 대표자 포함해서 사장님을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전원 다 싹쓸이 다 전부 다. 사장님도 받아야 돼요. 이사급들이라면 다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잘 나와요. 실무교육이. 자격증이 없대요. 그래도 이사급이에요. 그럼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싹 다 받는 거예요. 대표자도 대표 이사잖아요. 이사급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책이 중요하다. 내 직책이 이사급이라면 다 받아야 돼요. 이제 한번 볼게요. 사장님이 있어요. 대표자. 그 아래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자격증이 없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 만약에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있는 사람 몇 명이면 된다고요? 3명. 없는 사람 4명이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대표자는 따로 있는 거고 대표자 제외하고 7명이었으면 3명 공인중개사 되고 4명 없어도 되고 이런 거죠. 실무교육은요? 다 받으라고요. 다. 예. 대표자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이 사람도 받고 싹 다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은. 고용인은 필수인가요? 이 이사급은 필수라 그랬어요. 밑에 고용인이 있잖아요. 직원들. 고용인 직원들. 자격증 있는 직원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이 중개 보조원이에요. 직원들. 직원들은 필수가 아니라고요. 이사급은 필수인데. 이제 고용인을 고용한대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하려면 얘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고용 안 할 수도 있고. 고용하려고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은요? 실무교육 받는 거 아니에요. 얘는. 중개 보조원은 보조만 하는 거지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얘는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일을 하니까. 근데 얘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자격증이 없으니까 계약서 작성 그런 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실무교육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게 항상 이에요. 얘. 응? 예. 실무교육 받는다는 거. 실무교육이라는 게 일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얘는 당연히 사장님은 일할 수 있고 얘도 일할 수 있고 얘도 일할 수 있어요. 얘는 일을 못하니까 안 받는 거고 얘도 일을 못하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고요.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사급들은 그냥 다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원이.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겠죠. 특이한 게 나오니까 항상.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무소겠죠. 사무소는 아까 제가 똑같다고 설명드렸어요. 사무소는 법인도 마찬가지, 본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사무소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것도 되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사용 승인 받은 거 되는 거고 가설 건축물 안 되는 거고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건 안 된다고요. 무허가 건물 안 되는 거고 사용권도 넓게 인정되는 거 똑같아요. 나 법인 만들었으니까 꼭 돈 주고 사야 돼. 소유만 된다. X.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는 항상 동일하다. 그 다음 네 번째 결격 사유 관련 요건이 나와야죠. 한 가지씩 응용을 하는 거니까 아까 개인은 자연인은 공인중개사 나만 없으면 돼요. 법인은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고 법인도 독립된 사람이거든요. 법인이니까 법인 자체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급들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없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검토를 해야 돼요. 법인은 법인 그 자체 그 회사 자체도 없어야 되고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급들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법인 이사 중에서 한 명이 미성년자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법인 결격 사유여서 두 가지로 검토해서 고용인들은 어차피 필수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밑에 이 사람들은 필수가 아니니까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등록은 안 되는 거라고요.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인데 미성년자예요. 그럼 등록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사급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 네 가지가 어찌하면 응용이 되는 응용 버전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더 있다고요. 응용이 안 되는 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의 상법상 회사. 자, 이제 자본금이 뭐냐면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게 최소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한대요.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되겠죠? 4,999원은 안 되는 거고 최소 5천만 원 이상 필요하고 그리고 상법상 회사니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 합자 한 명. 주식, 유한, 합자 한 명. 유한 책임회사 그런 것도 있어요.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외우시는 건가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죠. 보통 우리가 법인 만들면 다 이거 만들어요. 주식회사. 그렇잖아요. 주식회사는 들어봤잖아요. 나머지는 생소한데. 그래서 한 번 정도만 그냥 눈으로 봐두시면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주식, 유한, 합자, 한 명. 넷 중 한 가지를 만들고 뭘 만들지 간에 자본금은 다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주의사항. 기초 강의니까. 자, 유한회사. 유한회사. 제약회사 맞나요? 제약회사? 유한야해? 제약회사? 그거 아니죠. 제약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라는 회사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상법에. 제약회사가 아니라. 또. 되고 넷 중 한 가지고 안 되는 걸 기억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X가 항상 중요하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X가.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민법상 법인이 안 돼요. 민법상 법인. 응? 이 민법상 법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사단법인, 무슨 재단법인이 있는데 다 안 돼요. X.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안 돼요.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니까.
무슨 사단법인 들어보셨죠? 무슨 재단법인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 다 비영리예요.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법상 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상법이니까. 근데 민법상 법인 무슨 사단법인 무슨 재단법인 그런 거 안 된다고요. 학교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슨 재단법인이니까 아니 무슨 사단법인이니까 안 되는 거고 비영리니까. 그래서 X 안 되는 걸 기억하자. 기억할 거면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얘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고 시험에도 거의 매번 나오는 거. 마지막 공인중개사법 제 14조 여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되어 있어요. 이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법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 정해져 있대요. 법인은 그래요. 개인들은 우리 같은 개인 자연인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강사가 돼야지 이거 아니었으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법인은 안 그렇다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법인 태어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개인들은 응애 하면 태어나잖아요. 개인들은.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정관이라는 걸 작성해요. 법인에서는 정해진 약속이다 그런 말이죠. 정관. 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정관. 이거 정해진 약속 그런 말이지 홍삼이 아니에요. 되게 썰렁하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또 이 정관에 하는 일들을 다 적어놓는 하는 일들.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하면 그 이후에는 정관에 적은 것만 할 수 있으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는 일이 정해진 거라고요. 정관에 적은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우리 법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관에 적을 수 있는 일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런 일들만 정관에 적고 할 수 있다. 다른 건 못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관에 적을 수 있는 일 첫 번째 중개업은 당연히 정관에 적을 수 있어야죠. 왜? 우리가 법인 만든 이유가 뭔데요? 아 중개업 하려고. 중개업 크게 하려고.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뭐였냐면 사무소, 분사무소. 개인들은 사무소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돼. 개인들은. 밖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법인 만들면 이제 지점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일을 더 크게 벌이는 거잖아요. 사무소를 여러 개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을 크게 하려고 지금 법인 만들었는데 중개업을 정관에 못 적고 못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개업은 당연히 정관에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사 도비업체 소개예요.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하는 거. 또 이런 개념이죠. 중개업 하려고 법인을 만들었대요. 꼭 중개업만 해. 이거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것도 같이 할 수가 있다고요. 이사 도비업체를 소개하는 거. 이사업체 소개시켜주고 도비업체 소개시켜주는 건 중개업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요. 무조건 중개업만 해. 이게 아니었으니까. 중개업이 아닌 것도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분양대행.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분양대행.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왜 중개업이 아닐까요? 말이 다르니까요.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는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대요. 중개업이 아니지만. 그 다음 관리대행. 역시 중개업이 아니에요. 관리대행. 임대관리 그런 거. 임대 막 관리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대행.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업종 자체가 다른 건데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하고. 그 다음 상담. 컨설팅이죠. 상담. 같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업하고. 중개업이 아니지만. 상담해 주는 거.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저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뭘 지을 수 있나요? 상담해 주는 거. 가능하다고요. 자기가 직접 막 짓고 있고 이런 건 안 돼요. 상담해 주는 것만 돼요. 상담해 주는 것만. 그다음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프랜차이즈업.
개업공인중개사를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가입시키는 거. 프랜차이즈업이에요. 이게. 이것도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업이지.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업무. 이것도 경매, 공매 관련 업무도 중개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유리창이 막 붙어 있잖아요. 경매, 공매 그런 거.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근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이제 또 주의사항. 중개업하려고 법인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관에다가 중개업부터 경매, 공매 얘네들을 무조건 다 적어 넣어야 한다. 맞나요? 이걸 무조건 다 적어 넣어야 된다.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이외의 거를 적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의 거를. 이걸 다 적어라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채업. 짭짤해 보여요. 정관에 적을 수가 없다고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감정평가업. 그럴싸하잖아요. 감정평가업. 정관에 적을 수가 없다고요. 왜? 여기 안 나왔으니까. 여기 안 나온 거는 적을 수가 없다. 그런 거지 이걸 다 적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법인 만들었는데 중개업하고 분양대 두 가지만 할 거야. 이 두 가지만 정관에 적겠대. 나머지 안 적고. 가능해요. 아니면 나 중개업하고 경매, 공매 요것만 관심이 있어. 이 두 가지만 정관에 적을 거야. 나머지 안 적고. 된다고요. 아니면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고 중개업만 관심이 있대요. 딱 중개업만. 중개업만 정관에 적겠대요. 나머지 안 적고.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이걸 무조건 다 적어라. 이런 말이 아니니까. 이거 이외의 거를 적지 말아라. 그런 말인 거니까. 됐고. 그리고 진짜 또 더 주의사항.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법인. 이건요. 법인만 그렇다는 거예요. 법인만.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개인사업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시험 붙어서 그냥 등록하신 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런 거 적용이 안 돼요. 개인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싹 다. 아까 개인들은 사무소에서 사무소도 하면서 슈퍼도 같이 하고 된다 그랬잖아요. 개인들은 상관이 없다고요. 커피숍 같이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개인들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인데 커피숍 같이 하겠대요. 안 된다고요. 법인인데 슈퍼마켓, 편의점 같이 하겠대요. 안 된다고요. 왜? 법인은 이거 이외의 건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개인들은 상관이 없고 개인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중개업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중개업 하면 그거 접어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자영업이면 웬만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이랑 자영업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자. 도배 기술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인데 중개업 하면서 도배업은 못 하는 건가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인들은. 만약에 도배업 못 한다 그러면 중개업도 그냥 좀 의미가 없지. 중개해주고 내가 도배해주고 얼마나 짭짤해요. 나 인테리어 할 수 있대요. 인테리어 사업 하고 있어요. 그럼 중개업 못 하는 건가요? 할 수 있다고요. 개인 사업자라면 내가 중개해주고 내가 인테리어 해주고 어우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근데 법인 만들어 놓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법인 만들었는데 이거 이외에 인테리어 사업 같이 하겠대요. 안 된다고요. 여기 없잖아요. 이건 법인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법인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만. 법인은 이거 이외의 거 다른 건 못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개인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중개사무소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중개사무소 한 개잖아요. 그 사무소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소 안에서 슈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사무소 안에서 커피숍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무소 하나 그 안에서. 개인들은 이제 이거는 법인만 그렇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좀 보면 이런 것들.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가 중개업이었고 이사 도비업체 소개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인이 할 수 있는 건 소개해 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사업, 도배업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소개해 주는 거랑 직접 하는 거는 다른 거니까. 법인 만들면 소개만 해주래요. 그럼 개인들은요, 이사업,
도비업 못하는 건가요? 할 수 있다고요. 개인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인들은. 법인은 소개해 주는 것만, 자기가 직접 하는 건 못하고. 또 분양대행, 뭐에 대한 분양대행이냐면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이에요. 주택하고 상가에 대한 것만. 개인들은 그 대상물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들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인은 분양대행을 할 때 주택 그리고 상가 요것만 분양대행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 분양대행을 하겠대요. 법인 만들어 놓고 토지 분양대행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한 분양대행만 할 수 있으니까. 법인은. 그 다음 관리대행.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관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또 근데 뭐는 할 수 없냐면요. 임대업 그냥 봐두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다른 거거든요. 왜 다른지 묻지 마세요.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같은 거라면 같은 말을 썼겠지. 다른 거고. 관리대행 관리업하고 달라요. 왜? 아니 말이 다르니까 지금. 그럼 법에는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가능한 거지. 이것과 다른 거 관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권에 적을 수가 없다고요. 다른 거니까. 임대업도 정권에 적을 수가 없어요. 임대업도. X. 왜? 다른 거니까. 임대 관리가 가능하다 그랬지. 임대업이랑 다른 거니까. 이거 이외의 거는 적을 수가 없는 거니까. 상담, 컨설팅이죠. 컨설팅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직접 개발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개발을 하라고 상담해 주는 것만 가능하지.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은 누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건데 이게 프랜차이즈업 누구를 가입시키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한다. X 안 돼요. 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아니면 뭐 거래 당사자 상대로 하겠다. 안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업무인데 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건 말로 하는 거. 권리를 분석해주고 권리 분석. 등기부 보고 막 권리 분석해주는 거. 등기부 보고. 그리고 취득 알선. 법원 데리고 가고 하는 거. 적극적인 건 대리.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이거. 소극적인 건 말로 하는 거. 적극적인 건 행동으로 하는 거. 대신 입찰 서면 써주고 하는 거. 대리 업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인. 누구였죠?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 중개인. 이 두 가지를 누구는 못하냐면 중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들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세요. 경매 관련 일도 못하시고 공매 관련 일도 못하시고 적극적인 것도 못하시고 소극적인 것도 못하세요. 중개인분들은. 그러면 중개인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중개인이 중개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중개인분들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경매, 공매만 못하세요. 중개인도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 그럼 제한이 없다고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근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못하신대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대박인 건 뭐냐면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했대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사업자, 보통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요. 여기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이 밖에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경매, 공매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싹 다. 제일 대박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요것만 할 수 있고 이거 이외의 건 못하니까. 중개인은요 중박이에요. 중박.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못하잖아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일 대박인 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시험 붙어서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제한 없이 싹 다 그런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경매, 공매 관련 업무 요거 모든 개업 공인 중개사 할 수 있다. X. 중개인 못 하잖아요. 경매, 공매 관련 일은 X. 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공부가 되면 나중에 쉬워져요.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이에요. 요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요거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왜 X? 오. 경매, 공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 X였어요. 왜? 중개인 못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경매,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요거는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가 있다고요. 법인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법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법인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다고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고 중개인도 이건 할 수 있다고요. 이것만 못하는 거지. 경매, 공매만. 그래서 중개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 이렇게까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 공매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어렵네요.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띵해. 무슨 말인지 소련 말을 갖고. 나중에 되면 쉬워진다니까요.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법인. 그것만 잘 구분하셔도 충분해요. 아, 이건 법인만 그렇다는 거구나. 개인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구나. 법인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법인자를 붙여서 외워요. 법인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은 이런 제한이 없고. 법인, 업무. 법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법인이 하는 일. 법인 업무 중에 2분간 상경한다. 2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외워요 우리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만 잠깐만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 상경한다. 잠깐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요거는 법인만 그러니까. 법인이 하는 일은 이렇다. 개인들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법인만. 그래서 이제 이 등록 기준을 다 갖추면 마찬가지예요.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법인도 똑같다고요. 서면 통지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고요. 그때부터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어야 돼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금액이 근데 2억 이상이에요. 개인 사업자들은 1억 이상인데 법인은 2억 이상. 보험금이. 이건 뭔데요? 자본금. 얘는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법인을 처음 만들 때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요. 돈이. 그래서 법인 만들었 다음에 그 법인으로 중개업할 때 보험을 다시 들라고요. 그 보험금은 2억 이상이고. 자본금을 물어보는지 보험금을 물어보는지 또 헷갈리면 안 된다고. 법인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은 자본금이에요. 그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고 그렇게 법인 만든 다음에 그 법인으로 중개업할 때는 보험 들라고요. 보험금은 2억 이상 보험 가입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고 도장 등록하는 거. 법인도 법인 자체 도장을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사장님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법인 자체의 도장이 있어요. 등록하는 거고. 똑같고. 그리고 역시 이제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법인은 법인 등록 기준만 다르고 이것만. 여기서는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고요. 한 문제가. 올해도 나왔고 작년 나왔고 재작년 나왔고 계속 나오니까 내년에도 또 나오고 계속. 책을 보시면 12페이지에서 방가로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 시험 2번 나왔으니까 3번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과반수가 아니었어요.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 주인은 정말 주의하시는 거. 사원은 이사급이다. 사원은.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동그라미죠. 전원이 실무교육, 수료, 실무 수습도 포함되어 있고 전원.
그래서 이사급이면 다 받아라. 이사급이면. 3번 사무소 요건은 똑같고요. 4번 결격사유는 법인 자체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이사급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등록 결격사유를 우리가 결격사유다 이렇게 줄여서 불려요. 또 결격사유 그러면 등록 결격사유 없을 것. 그래서 1, 2, 3, 4는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등록기준 4가지를 응용을 한 거잖아요. 응용을. 차례 응용을. 근데 5번, 6번은 법인에만 있는 거니까 5번, 6번이 더 잘 나올 거 아니에요. 5번, 6번이. 5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상법상 회사에 되고 자본금은 법인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 상법상 회사, 주식, 유한,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약회사는 아니다. 제약회사는. 그리고 민법상 법인 안 되는 거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니까 안 되는 거 X를 기억하자. 상법상 회사 4가지를 외울 게 아니라 민법상 법인, 사단법인 X, 재단법인 X, 비영리, 자선사업이니까. 6번 가장 중요한 거라겠죠. 6번은 살짝 별표를 칠해주시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거 이외의 거를 정관에 적지는 말아라 그거죠. 그래서 중기업,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 공매 관련 업무. 경이 2가지가 있는 거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해서 중기업부터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까지는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근데 경매, 공매는 중개인이 못하시고 중개인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 됐고요. 서면통지나 등록증 교부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혹시 이제 나중에 언제냐면 내년 10월달 정도죠. 공부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하니까 그래요. 또 시험 다가왔는데 막 지겹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는 여기 이걸 다시 보세요. 기초집을 편안하게 부담 없이 또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기초를 많이 틀리시거든요. 공부가 좀 되시면 어려운 건 잘 맞추세요. 근데 여기 기초집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내용들도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드실 때는 내년 10월달쯤에 이걸 다시 한번 쭉 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또 기초집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때 되면 웬만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렇게 하자. 됐고 이제 13페이지에서 5번 굵은색 5번 결격사유 효과 뒤에 있는 게 있어요. 결격사유 요거 결격사유 아까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고 이사급부터 없어야 되는 거 미성년자 그런 거 결격사유 이제 그 결격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고 두 문제까지도 나와요. 최소 2문제는 나온다고 봐야겠죠. 최소 2문제는 이건 이제 등록 결격사유를 결격사유다 이렇게 줄여 불려요. 응시 결격사유도 있었는데 다른 거죠. 일단은 역시 다른 거 같은 거를 잘 구분해 놓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시 결격사유는 뭔데요? 시험 못 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얘랑 등록 결격사유는 다르다고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거. 이건 등록할 자격이 없는 거.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결격사유 부르면 이 등록자를 생략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결격사유다. 그러면 그거는 등록 결격사유예요. 응시 결격사유는 응시 결격사유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냥 결격사유. 그러면 등록 결격사유. 응시 결격사유 시험 못 보는 거 2명 있었는데 2명. 자격 취소 플러스 3년간 또 부정행위 플러스 5년간 또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그 2명 빼놓고는 다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요. 붙으면 공인중개사예요. 됐고. 근데 등록 결격사유는 말 그대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할 때 당연히 등록도 안 되고 그리고 중기업의 종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등록 결격사유는 등록도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중기업의 종사도 못하게 하는 거.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시 결격사유는 시험만 못 보는 거고 등록 결격사유는 일도 못하게 하는 거고 등록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등록 결격사유 미성년자
미성년자 등록이 안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어요. 사장님 될 수가 없어요. 이사급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럼 이사급으로 취업해봐야지. 안 된다고요. 그것도 중개업에서 일하는 거니까.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겠대요.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 중개보조원을 하겠대요. 미성년자가 중개보조원 하겠대요. 그거 되는 거죠? 되나요? 안 된다고요. 중개보조원도 중개업에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게 아예 안 된다고요. 중개보조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어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까지만 되는 거예요. 등록결격사유 있으면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는 거고, 미성년자는 중개업에 종사를 못한다. 중개보조원도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힘이 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니까 잘 구분하시고, 응시결격사유인지 등록결격사유인지. 지금 하는 건 뭐 등록결격사유예요. 그래서 5번 그 등록결격사유, 결격사유의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죠. 중개보조원으로도 활동할 수가 없다고요.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의 한번 읽어보시고 별표까지 되어 있는 그 주의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등록 신청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있대요. 미성년자가 등록 신청했어요.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법인으로 등록했는데 그 법인에 결격사유가 있대요.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등록을 거부, 안 받아줘요. 근데 등록 신청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었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후발적으로 중개업 하다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 등록을 바로 그냥 취소해버려요. 한 번도 안 봐주고 바로 취소. 그게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다. 절등취 이렇게 불려요.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취. 한 번 봐주는 건 임의적 등록 취소. 줄이면 임등취. 절등치는 절대적 등록 취소. 한 번도 안 봐주고 바로 취소. 등록 취소 하이한다. 하이한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또 하이한다. 할 수 있다. 다른 거잖아요. 하이한다는 안 봐주는 거고 할 수 있다는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됐고 그 다음 3번 아까 법인은 결격사유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검토. 이렇게 두 가지로.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고 또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급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어느 경우에 있든 다 법인 결격사유다. 이렇게 불러요. 어디 있든. 법인 자체에 있든 이사급에게 있든. 고용인에게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고용인은 필수가 아니니까 아까. 고용인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이사급부터는 필수인데. 그래서 이사급에게 결격사유 있어도 그것도 법인 결격사유다. 이렇게 했고.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드린 질문인데 맞추면 쉬워요. 꼭 맞추셔야죠. 개인들 이사급이 필수예요? 필수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에게 이사급 필수 아니었어요. 그러면 있어도 되는 거죠? 없다 그랬잖아요. 개인 사업자 밑에는 이사급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급은 어디에만? 법인에만 있는 개념. 법인에서는 필수로 꼭 있는 거고 개인 사업자 밑에는 이사급이 없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고용인은요. 직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직원들은 개인 사업자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법인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사급은 개인 사업자 밑에는 절대로 없는 거고 법인에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로 필수로 있어야 돼요. 이사급은 법인에서는. 됐네요. 약간 뭐 틀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넘어가야지. 좀 쉬었다가 결격사유 유형을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